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서천에서 운동을 하러 나온 40대 여성이 전혀 본 적도 없는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정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뒤 세상에 대한 원망을 풀고자 범행을 결심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보관해온 데다 범행 당일엔 사건 현장 주변에서 1시간가량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오는 어두운 밤, 후드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1시간 동안 같은 도로를 여러 번 오갑니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우산을 쓴 여성과 마주친 남성. 두 사람이 공터 쪽으로 사라진 뒤 30분이 지나지 않아 우산만 나뒹굽니다. 어제 새벽 3시 35분쯤 40대 여성이 서천군 서천읍의 한 공터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괴한은 서천군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30대 지적장애인 A씨.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였던 A씨는 길에서 주운 이불로 시신을 덮어놓은 뒤 집에 숨어있다 CCTV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12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밤 9시 30분쯤 운동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피해자가 3시간 가까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한밤중 이 인도에서 걷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곳은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장 주변에서 1시간가량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동 코스가 철길이 있어가지고 흙을 밟으면서 운동하는 데인데 너무 운동하니까 좋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나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다니는 거죠. 어두우면 이제 못 나가요. 낮에나 하니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며칠 전 길거리에서 주운 흉기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하늘이를 살해한 사건 피의자 40대 교사의 건강이 호전돼 경찰 대면 조사가 수일 내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자해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해 교사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면서도 피의자 대면 조사와 관련해 아직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의료진과 일정을 조율해 구체적인 조사 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40대 교사 명모 씨는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고 3주가 넘도록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전교육청이 고 김하늘 양이 살해된 대전 서구 관저동 초등학교에 CCTV 넉 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엔 주요 복도와 계단 등에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돌봄교실 인근 4곳에 추가로 설치해 19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대전시 교육청은 예비비 11억 5,800만 원을 투입해 유초, 중, 고등학교에 신청을 받아 CCTV 2,347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인 한글을 본따 만든 빵이 한때 세종의 명물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 배경엔 100% 세종산 식재료만 사용한다고 홍보를 한 점이 호응을 얻었고 이 때문에 2억이 넘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로 재료들은 외국산 범벅이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세종시에서 한글을 본따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빵업체. 100% 세종쌀과 조치원 복숭아를 사용했고 세종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선정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포장지가 벗겨진 통조림을 발견한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쓰레기통을 뒤지자 그리스산 복숭아라고 적힌 포장지가 나옵니다. 업체 대표는 킬로그램당 12,500원이 넘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대신 킬로그램당 3,300원에 불과한 그리스산 통조림 복숭아를 사용했습니다. 맛도 색도 모두 다르지만 의도적으로 속여 판매에 폭리를 취한 겁니다. 복숭아뿐만 아니라 반죽의 원산지도 속였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사용한 13톤가량의 쌀반죽 중 외국산이 54%였고
27.2%만이 세종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빵은 하나에 2,500원씩 판매됐고 세종을 비롯해 대전 등 주요 빵 축제에서도 팔려나갔습니다. 근데 이건 왜 다 뜯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빵축제, 대전 빵축제 빵그 붓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판매된 빵만 24만 8천여 개, 6억 2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또 정부와 세종시에서 받은 사업비만 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대 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는 원료 매입 내역과 같이 수사에 필수적인 자료를 변조하거나 구입 기간을 한정한 자료를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위반 물량을 줄여 혐의를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지난해 적발된 이후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았고 현재는 사실상 폐업 수순이라고 밝혀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태안의 한 섬에서 응급 환자가 해양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 반쯤 태안 가이드에서 거동이 힘든 80대 노인이 쓰러져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구조대 보트를 보내 환자를 안전하게 신진항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이후 환자는 항구에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해경은 앞으로도 도서 지역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충남대 등 전국 대학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선 조직적인 선동과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반대 세력이 대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던 대학교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행보를 보였고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에게 근거 없는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3년간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봐온 대전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자신들이 기부 체납한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관할구청은 청사로만 이용하겠다며 선을 그어서 현재로선 복지관은 문을 닫을 처지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이후 33년간 지역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무료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성락 종합사회복지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러 이곳을 찾는 어르신 등 하루 평균 300명이 복지관을 이용하지만 언제까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곳에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으로 복지관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복지관 측은 재개발 조합 설립 전부터 존치를 위해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상의 없이 사업 계획이 수립됐다고 말합니다. 또 협의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라 나중에 협의하겠다 하시고 조합이 설립된 후에 조용히 설계가 들어가는 과정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중구에 남아있는 복지관은 단 4곳. 보상을 받는다 해도 이전 비용이 커 현재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고 타 지역으로 옮기면 지역민과 관계가 끊길 수밖에 없어 지역 사회복지계의 우려도 큽니다. 이 복지관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는 어느 한 기관이 사라지는 것 정도 어디로 옮겨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근간이 위태로워진다. 재개발 조합 측은 주민 설명회 과정을 거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조합이 중구청에 인근 행정복지센터가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부지를 기부 체납했고 이곳에 복지관이 자리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중구청이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 체납한 곳에 사단법인 소속의 복지관은 둘 수 없다며 대안에 선을 그으면서 30년 넘게 취약계층을 돌봐온 복지관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내포신도시와 예산 내 고교들을 오가는 고교생 전용 통학버스 예스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스버스는 내포신도시와 예산 내 삽교구와 예산여고, 예산고, 예산예화여고 등 4곳 사이를 등교 때 한 차례, 하교 때 2차례 운행하며 8개 승강장에서 고교생들만 탈 수 있습니다. 예스버스를 이용하면 기존 농어촌 버스로 1시간 30분가량 걸리던 통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평균 연령 60대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시청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열고 335명의 입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입학생은 중학교 과정 90명, 고등학교 과정 245명으로 지난해보다 14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개교한 대전시립 중고등학교는 학습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와 청소년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 인정 학교입니다. 한화이글스의 올 시즌 전력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명실상부한 한화의 에이스 류현진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복귀 첫 시즌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홈구장에서 독수리 군단의 가을 야구 진출을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각오인데요. 오키나와 현지에서 조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년 만에 친정팀에 돌아온 류현진에게 지난 시즌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한 시즌 내내 홀로 선발진을 지키며 목표했던 150이닝을 넘게 던졌고 두 자릿수 승수까지 챙겼지만 스스로에겐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한 경기에 좀 대량 실점도 많았었고 집중 타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작년에 공부는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지난 시즌을 보약 삼아 올해는 빠르게 실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차 캠프인 호주 멜버른에서부터 빠르게 몸을 만들었고 오키나와에서 투구수를 늘리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투구하는 것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 편안하게 지금 계획한 대로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SSG와 연습 경기에서 7실점하며 다소 부진했지만 커브 구사는 줄이고 패스트볼 구속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며 홈 개막전 선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투수들이 개막전을 나가고 싶어하는 욕심들은 다들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일단은 준비하는 데까지 열심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김경문 감독도 코리안 몬스터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몸을 잘 만들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 작년보다 훨씬 잘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에서 개인 통산 900승을 거둔 명장의 올 시즌 목표는 단연 가을 야구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충분히 포스트 시즌을 넘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 팬들의 보답하는 시즌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전지훈련을 모두 마무리한 한화는 이제 국내에서 시범 경기 개막을 준비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TJB 조형준입니다. 내일 오후 한화이글스의 새로운 홈구장이 될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의 역사적인 개장식이 열립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만여 석의 좌석을 자랑하는 새 구장에선 내일 오후 5시 반부터 한화 선수들의 팬사인회를 시작으로 오마이걸과 VOS, 서른도 등 다양한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당초 판매 예정이었던 표가 일찌감치 매진되며 대전시가 야구장 4층, 2,200석까지 추가 개방한 가운데 내일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새로운 야구장의 모습에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제77회 충남 도민체육대회 D-100일을 맞아 관계자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행사를 갖고 경기장 환경 조성과 교통대책 수립, 자원봉사자 모집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천안시는 21년 만에 개최하는 도민체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대회까지 남은 잔여일수 표식의 제막식,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충남도가 성과 중심의 도전적인 과제라는 김태흠 지사의 의지를 반영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점 과제는 내년 정부 예산 12조 3천억 원 확보와 경제용토 확장을 위한 국내외 투자 유치 확대, 충남 방문회의 성공적 운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234개입니다. 도는 도전 성과를 중심으로 난이도와 이행도, 목표 달성도 등을 연중평가하며 최종 결과를 5급 이상 관리자 성과 연봉 결정 등 각종 인사 운영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NH농협은행 서산시 지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용 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5년 이상 무사고인 법인택시기사가 개인택시 면허를 살 때 1인당 최대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출 기간 연 2.5%의 이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후 8년간 매달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고 상환 완료 때까지 개인 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시는 다음 달 중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밀집된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5G 스몰셀 기지국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최대 4GBps를 제공하며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상태로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 국방망 등 높은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는 통신망에 널리 활용될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영상통화와 실시간 스트리밍, 원격 제어 등 특수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